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휴일, 도내 곳곳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들의 모습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제주도지사 후보들도 정책 홍보에 주력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제주답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다시 제주를 찾았습니다. 벌써 세 번째 방문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의 봄을 주도할 정당이 제주도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문대림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서귀포시에 유치하고 환서의 경제벨트의 출발점으로 제주를 편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도가 한반도에 찾아온 봄을 앞장서 맞이할 것이며 평화의 대지 위에 경제 번영의 땀방울을 뿌리겠다는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데 제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국제정치 경험과 인맥을 갖춘 자신이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의 섬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과 진영을 초월한 도민 통합의 제주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북한 및 국제 지도자들과 어깨를 맞대고 상대할 수 있는 제주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행보해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도 조청과 구자 등 읍면 지역에서 유세에 나서 제주시 지역을 동서로 재편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표심을 공약했고,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제주 동부 지역 골목 상권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 바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종일 성산읍 지역에 머물며 제2공항 건설 백지화를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는 4.3 유족들을 기억하겠다고 한 오영훈 의원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오 의원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어제 문대림 후보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해당 발언은 언론을 통해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될 것이라는 의미이지 협박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8일 오영훈 의원은 문대림 후보의 4.3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 후보를 지지하는 4.3 유족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4.3 유족들이 4.3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6.13 지방선거 교육의원 선거는 총 5개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가 이미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유일하게 2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 구도가 형성된 제주시 서부 선거구를 홍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부터 한림과 한경, 추자도까지 아우르는 제주도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선거구. 초등교사 출신의 김창식 후보와 중등교사 출신의 김상희 후보가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교육 현안 중 가장 관심이 뜨거운 고교 입시, 내신 100% 선발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반대했지만 이유에선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교육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학습을 위해서 별도로 자기 나름대로의 배우려는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내신이 적용되기 때문에 2학기 때에 가서는 수업이 파행이 돼 있어서 대표 공약에서도 차별화된 공약으로 서로 다른 유권자층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창식 후보는 퇴직 교원을 활용한 인성교육 활성화와 학생 건강을 위한 스포츠 시설 마련, 교장 공모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교육 행정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를 우리 교육위원들이 바로 잡아주어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김상희 후보는 신설 임대주택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와 특수학급 체육활동 활성화, 보건교사 채용 확대를 통한 학생 건강권 확보를 공약했습니다. 제주도가 보건교사 채용률이 전국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제주시 서부 지역 핵심 교육 현안인 중학교 신설은 두 후보 모두 찬성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6.13 지방선거 제주 지역 사전투표율이 전국 투표율을 웃돌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그제까지 이틀간 이뤄진 6.13 선거 제주 지역 사전투표율은
22.24%로 전국 평균 20.14%보다 2.1%포인트 높았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는 8번째로 사전투표에서 제주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도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20살이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500만 원씩을 배당하는 제주형 청년사회 상속제를 통해 부모 소득에 따라 청년들의 출발점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요즘 주인이 있는 개한테 물리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곤 하는데요. 만약 길을 가다 주인 없는 개한테 물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1년 전 유기견에 물려 크게 다친 초등학생의 부모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MBC 충북 재희원 기자입니다. 목줄도 하지 않은 진돗개 한 마리가 시장 주위를 돌아다닙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당시 13살과 9살 자매는 등굣길에 벼란간 개한테 물렸습니다. 엉덩이와 종아리를 물린 동생은 다리 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흉터와 트라우마가 깊이 남았지만 치료비는커녕 누구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안에, 집 안에서 못 나와요. 혼자 시장은 여기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1, 2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못 갔다 와요. 해당 유기견은 청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한 달여 만에 안락사됐습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주인 찾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수사도 종결됐습니다. 어떻게든 개 주인을 찾으려고 거리에서 전단지까지 돌리던 피해 부모에게는 안락사에 대한 사전 통보도 전혀 없었습니다. 인도적인 처리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게 맞습니다. 1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기다려드렸던 거고요. 피해 부모는 책임 소재가 모호한 상황에서 핵심 증거인 개를 안락사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 배상 신청을 냈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의로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견주를 밝히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이 좀 더 넓게 법령 위반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아이의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기견 사고와 관련한 국가 배상 신청은 사례가 거의 없어 가부를 판단해야 할 청주지검 국가배상심의회도 이례적으로 결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재희원입니다. 강원 지역의 탄광 유산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지만 일부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부활했습니다. 폐광시설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조성한 삼탄 아트마인은 우리나라 문화광산 1호로 불린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도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1년 폐광된 옛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의 우뚝 솟은 녹슨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지하에서 캐낸 석탄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던 수직 갱도와 탄광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꾼 정선 삼탄 아트마인입니다. 입구를 지나면 4층 건물 8개 동 44,000제곱미터에 펼쳐진 전시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은 현대미술 갤러리로 탈바꿈했고 광부들이 몸을 씻던 샤워장은 설치미술 전시관이 됐습니다. 관광하러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이제 석탄 캐는 그 검은 손들을 그림상으로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찡하더라고요. 과거 탄광에서 사용했던 장비에 현대미술과 세계미술이 공존하는 모습은 세대 간 소통을 이어줍니다. 저희 세대는 솔직히 탄광이나 이런 석탄 시대와 조금 거리가 멀어서 잘 못 느꼈는데 이렇게 현대미술이랑 조합돼서 보니까는 더 많이 와닿고. 삼탄 아트마인은 폐광을 문화 공간으로 바꾼 독일 에센 지역의 졸페라인 뮤지엄을 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 재생 쪽으로 이제 그런 극관을 두고 있는 그런 그 공간이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과거의 이 탄광의 문화를 좀 보시고
또 거기에 감성도 채우시면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간직한 폐탄강을 예술 작품으로 채워넣은 삼탄 아트마인은 2015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출근길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내린 비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럽고 또 안개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은 애월과 제주가 19도, 조천이 17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은 현재 1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2도 내외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귀포와 남원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 구자가 19도, 성산과 표선은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산간 지역 윗세오름 12도 나타나고 있고요. 성판악 1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19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점차 약해지고 물결도 낮아지고 있어서 오전 8시를 기해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는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오후까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선거날인 수요일에는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올라 조금 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캠프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홍영표 대표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은 것으로 홍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라며 문대림 후보 선거 사무실로 들어가려던 홍 대표를 제지하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주 지역 평균 폭염 일수가 늘고 시작 시기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연평균 폭염 일수는 61일로 1980년대보다 31% 증가했습니다. 폭염이 시작되는 시기도 7월 말에서 최근에는 7월 초까지 빨라졌습니다. 제주도는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480여 곳으로 늘리고 폭염 취약 지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의 출현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첫 주에 모기 평균 채집수는 66마리로 2주 만에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는 지난달보다 7배 급증해 채집된 모기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물 웅덩이를 청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학여행단이 제주를 찾기 전에 미리 이용시설을 점검하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는 750곳으로 지난해보다 5.5% 증가했고 점검을 원한 시설 가운데는 체험시설과 음식점이 6%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요구가 증가해 설치 대상지에 대한 수요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 관할 파출소 등과 함께 CCTV 설치를 원하는 주민 수요를 파악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읍면동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설치 우선 지역은 우범 지역과 안전사각지대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선정됩니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안전상황실과 경보통제소가 통합돼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민방위 경보와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등을 한 곳에 모은
재난경보 통합 상황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재난 관련 정보가 통합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